1992년 7월 8일 강원도 춘천에서 태어난 손흥민은 6살 때부터 프로선수 출신이었던 아버지 손흥정 선수의 가르침을 받았고 축구 자체를 즐기게 만들었습니다. 전술 훈련보다 개인 기술 향상에 집중했었죠. 양발을 모두 잘 쓰는 기술을 가르치며 정말 혹독한 훈련을 가르쳤는데요. 지금날의 손흥민의 양발은 아버지의 가르침에 의해서 만들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후 유망주로 급성장하며 동북고 1학년 시절 2008년 축구협회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장학생에 발탁됩니다. 김민혁, 김종필 선수와 함께 독일 함부르크로 유학을 가게 되죠. 그중 유일하게 손흥민만 함부르크에 남아 계약을 체결합니다. 이때 유스에서 08-09 시즌 15경기 9골, 09-10 시즌 후반기에만 11경기 6골을 넣습니다. 함부르크 B팀으로 승격하죠. 입단 초기에 심한 향수병과 언어장벽, 인종차별 등으로 힘들어해 손흥정 감독은 독일로 이주를 결정합니다. 10-11 시즌에 반니스텔로이를 만나 많은 것을 배우며 그는 마치 자신의 어릴 때 모습을 보는 것 같다며 많은 지도와 조언을 해주게 됩니다. 그 후에 좋은 성적을 내며 손흥민은 2010년 11월 4일 함부르크와 재계약에 성공을 하게 됩니다. 그 후에도 함부르크 MVP에 뽑히는 등 많은 커리어를 갱신하게 되죠. 그러다 도르트문트를 만나 멀티골을 넣으면서 36경기 무패를 끊는 팀 내 영웅으로 거듭납니다. 그때부터 노란 유니폼만 보면 강한 면모를 드러내며 양봉업자라는 별명이 생겼습니다. 그 후 리버풀에서 러브콜이 왔었으나 잔류를 표명하게 되죠. 2013년도 손흥민은 커리어 처음으로 두 자릿수 골을 넘어 12골을 기록하게 됩니다. 그때 손흥민은 20살이었습니다. 시즌이 끝나면서 이적설이 흘러나왔고 여러 구단 중에 현재 2023-24년 분데스리가 창단 120년 만에 우승을 차지한 레버쿠젠과 6월 13일 5년 계약을 체결합니다. 127억에 당시 레버쿠젠 역대 최고 이적료로 이적, 전시를 내의 번호였던 7번을 부여받습니다. 연봉도 함부르크 15억에서 38억으로 뛰어올랐죠. 11월 9일 전 소속팀 함부르크와 친정 경기에서 프로 첫 해트트릭을 기록, 평점 10점을 받습니다. 이때부터 대한민국은 박지성을 이어 국가대표에서 이끌어줄 손흥민을 주목하게 됩니다. 이후 니른베르크전 멀티골, 도르트문트전 결승골로 3경기 연속 MOM으로 선정됩니다. 시즌이 끝나고 손흥민은 꿈만 같았던 월드컵에 막내로 참가하였지만 한국은 1무 2패에 그치며 조기 탈락하는 수모를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많은 골들로 손흥민의 기대를 품으며 자연스럽게 박지성의 7번을 부여받게 되죠. 레버쿠젠에서 기복이 있었지만 갈수록 발전하고 예리해진 슈팅은 지금의 레전드 손흥민이라는 커리어를 쌓는 발판이 되고 있었습니다. 2015-16 시즌 이적시장 막바지 토트넘의 이적설이 뜨기 시작합니다. 이전 리버풀이나 아스날의 러브콜을 받았지만 그때는 손흥민이 더 많은 경기를 뛸 수 있는 토트넘을 선택한 걸로 보입니다. 이미 토트넘은 유로파 진출 상태였기 때문에 지금의 레버쿠젠에는 있을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인터뷰로 자신에 대한 태도가 식었고 벨라라비를 더 공격적으로 쓰고 자신의 입지가 좁아졌다라고 했습니다. 일화로 손흥정 감독님이 유재석이 출연하는 프로그램에 나와 이때 당시 손흥정 감독이 레버쿠젠에서 손흥민을 갈수록 쓰지 않게 되자 구단을 찾아가 계단을 뛰어오르며 단장에게 이야기를 하러 갔는데 그 후에 단장은 북한 군인이 쫓아오는 줄 알고 정말 공포스러웠다라고 했죠. 그 후 토트넘과 2015년 8월 28일 이적료 408억에 사인을 하게 되며 아시아 역대 최고 이적료를 갱신합니다. 원래 한국 선수가 EPL에 진출하기 위해 매우 까다로운 조건을 통과해야 했으나 손흥민의 이적료가 제한선 130억을 넘어섰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연봉은 50억으로 시작, 토트넘 자체가 연봉 수준이 타 구단에 비해 낮았지만 이때의 연봉은 팀 내에서 5위 안에 들어갈 수준이었습니다. 유로파에서 멀티골을 넣으며 평점 9.2점을 받았지만 이때 드러난 건 좋지 않은 오프더볼 움직임이었습니다. 이후 손흥민의 발목을 잡는 요소가 되죠. 이후 부상 때문에 폼이 제대로 올라오지 않아 경쟁 상대에 밀리게 되었고 후반 교체 투입 횟수가 많아집니다. 경기 종료 1분 전에 교체된 적도 있죠. 이때 천재라고 불리우던 알리가 맹활약하면서 손흥민의 입지는 더욱 좁아집니다. 그때 국내 팬들의 안티가 엄청나게 많아졌죠. 그 후 갈수록 손흥민의 비판이 많아지고 그중 가장 대표적인 게 손흥민의 오프더볼의 움직임이었습니다. 워낙 폼이 떨어져 리그 28경기에서 1100분 밖에 뛰지 못합니다. 그러나 손흥민의 특기인 엄청난 노력과 열정으로 2015-16 시즌 8골 6도움을 기록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오프더볼 움직임의 문제로 독일로 돌아가야 된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빠른 플레이가 위주인 EPL에서 이 정도 오프더볼 움직임으로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게 팬들의 냉정한 평가였죠. 갑자기 볼프스부르크와 이적설이 떴지만 이때 토트넘의 포체티노 감독은 이를 끝까지 반대합니다.
리우 올림픽에서 8강에서 탈락해 병역 혜택을 못 받을 상황까지 생긴 손흥민은 매우 험난한 길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반전이 일어나죠. 리그에서 14골을 장렬하면서 자신의 하이 커리어를 쓰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케인 알리와의 삼각편대를 구성하게 되며 토트넘을 리그 2위로 만드는데 크게 기여합니다. 제일 큰 변화는 끊임없이 지적되어 왔던 오프더볼 움직임이 크게 발전하면서 토트넘에 없어선 안 될 공격수로 자리 잡습니다. 9월 3경기에서 모두 MOM을 받으며 아시아인 최초 이달의 선수상을 차지합니다. 거기다가 챔스까지 MOM을 받죠. 베스트 11에 3차례 뽑히고 EPL 선수 파워랭킹 1위 등 모든 걸 싹쓸이한 달이었습니다. 이후 좋은 경기력으로 이달의 선수상을 한 번 더 받습니다. 이 시즌 이달의 선수상을 2번 받은 선수는 손흥민이 유일했죠. 2016-17 시즌 초 EPL 파워랭킹 1위로 시작을 하며 이후 기복이 좋지 않을 땐 FA컵을 통해 다시 끌어올리며 리그 후반이 갈수록 기복은 다시 좋아지게 됩니다. 2018년 러시아 월드컵 독일전에서 2골을 터뜨리며 대한민국 에이스임을 다시 증명합니다. 그 후 그 기세를 몰아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 획득 병역 혜택을 받게 됩니다. 병역 문제가 해결되자 손흥민의 주가는 더 올라가게 됩니다. 토트넘 소속으로 3,100분가량 뛰며 30개의 공격 포인트를 만들고 특히 맨체스터 시티전 멀티골로 클럽 최초의 챔스 4강의 신화를 만들어내죠. 그리고 19-20 시즌 벌리전에서 73m 드리블 원더골을 넣어 2020 프리미어리그 올해의 골 및 한국인 최초로 푸스카스상을 받습니다. 20-21 시즌 드디어 35경기 23골 7도움을 기록하며 리버풀의 모하메드 살라와 함께 프리미어 리그 득점왕에 오릅니다. 게다가 PK로 인한 득점이 5골 포함된 살라와는 달리 손흥민은 PK 득점이 하나도 없어 더 값진 수상이었습니다. 23-24 시즌 위고 요리스를 이어 토트넘의 새 주장으로 임명됩니다. 현재 진행 중이지만 토트넘에서 160골 이상을 달성하며 역대 선수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습니다. 냉정하게 토트넘이 우승 경쟁을 하기엔 아직 부족한 팀이지만 손흥민 역사에 봐왔듯이 역경을 이겨내는 모습을 다시 볼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생깁니다. 이미 리빙 레전드인 손흥민이 어디까지 올라가는 모습을 보일지 기대가 됩니다. 이상 팩트온이었습니다.